충성!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이상형입니다. 자, 최신 판례 12번째 시간으로 한 달 넘게 만에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판례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바람에 10월 15일 국가 7급 지금 일단 선거직렬로만 말씀드리면 공선법, 헌법, 행정법, 행정학인데요. 자, 요렇게 판례를 진행할 거니까 참고로 10월 15일 국가 7급 보시는 분들, 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진 7월, 8월 그리고 9월 달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은 최신 판례 12번째 시간이니까 헌법만 말씀드리고, 제가 남아있는 10월 15일까지가 시간이 얼마 안 돼, 오늘이 9월 26일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고 스케줄도 빠듯하다 보니 따로 헌법 유튜브를 따로따로 올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낸 끝에 헌법 최신 판례 12에서 7월 달에 나온 오늘 자료 첫 번째 페이지에 나눠드린 헌법 불합치 판결 2개. 자, 요 2개를 오늘 해드립니다. 제목만 보시면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건, 두 번째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사건. 첫 번째 건 중요하고요. 트리 구조를 좀 이따가 설명드릴 테니까 첫 번째 거에 뭐 내년 대비라면 당연히 시험에 다 나올 거고요. 23년도에 있는 시험들에서는 지금 하반기에 나오는 이런 최신 판례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번 22년 국가 7급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헌법이 들어가 있는, 자, 이 시험 때문에 지금 유튜브를 제가 사실은 9월 29일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9월 헌재 결정이 뭐가 몇 개 나올지 모릅니다. 여기에 또 공직선거법이 또 위헌 판결이 들어가면 다시 또 공직선거법 플러스 특강까지 해야 될 판이에요. 근데 일단은 9월 29일 건 10월 첫째 주로 넘어갈 겁니다. 10월 15일 시험에 9월 29일 거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너무 중요하거나 공선법 중인에서 또 혹시라도 너무 시사적인 판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자료라도 제가 한번 시간 잘 조절해서 자료라도 업로드 해드리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논외로 하고 이건 아직 나오지 않은 거고 7월에 헌법 불합치 2개예요. 공직선거법 빼고 이걸 오늘 헌법 최신 판례 12. 자, 그리고 가급적 국가 7급 전에 헌법 최신 판례 13 해서 8월에, 자, 8월에도 위헌 판례가 있고 불합치 판례 하나 있습니다. 인용 판례. 그래서 위헌 판례 2개인데 8월에 나온 위헌 판례 2개는 그동안 윤창호법 등에 의해서 다 위헌 판결 받은 음주운전에 관련된 그 판결이 해사 안전법, 그러니까 해양 쪽에서 그 배 있죠? 그거와 관련된 그 모든 조항들이 한 번에 또 다 위헌 판결로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책임과 행복에 관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던 그 윤창호법의 큰 기틀은 똑같아요. 적용 법조문만 다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위헌 판결 2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반복이에요. 그런데 8월에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판례가 뭐가 나왔냐면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남양주시가 이긴 권한쟁의 판결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건 제가 13, 아마 이거랑 같이 이렇게 하게 될 확률이 높아서 9월 마지막 주가 아니고요. 준비도 해야 되니까 10월 첫째 주, 어쨌든 가급적 7급 전에. 근데 이제 국가 7급에 공선법 직렬 선거행정지가 아니어도 헌법은 필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헌법 때문에라도 이 지금 6월까지의 그
판례는 헌법 최신 판례 11까지 해서 위헌 판결은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문제는 7, 8, 9입니다. 9는 나오면 8월달 판례와 이렇게 묶어서 제가 한꺼번에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공직선거법 7월 21일 위헌과 불합치가 개수가 상당히 많아요. 요 개수가.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공직선거법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2월 개정법까지는 다 특강 3까지 통해서 다 해드렸고 특강 4를 제가 오늘 이 유튜브 다음에 바로 우리 학원 모두공예 공식으로 올라가는 무료 강의지만 학원 사이트에, 제 유튜브는 학원 사이트랑 별개예요. 학원 사이트에서 무료 강의 있으면 제가 올리는 것 뿐이고 제가 제 유튜브에 올리는 건 최신 판례 시리즈예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4월 20일 날 대폭 개정됐습니다. 대선을 치르고 지방선거 사이에 대선 때 문제가 됐던 특히 어떤 그 뉴스가 있었어요. 사전투표소에서 바구니로 격리 환자들 투표 시간 이후에 투표할 때 문제점이 노출됐죠. 그리고 그간에 쌓인 법조문들 정비하느라고 4월 20일에 또 대폭 개정됐습니다. 그 특강을 제가 해서 모두공에 올려드릴 테니까 국가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직선거법 개정법 특강은 필수예요. 나올 조문이 많습니다. 4월 20일 거니까 3달, 4달 정도 묵혀 있어가지고 그 달에 개정된 것도 나오는 게 공직선거법 시험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4월달 개정법은 개정법 특강 4라는 제목으로, 왜냐하면 개정법 특강을 3까지 했고요. 개정법 특강은 제 유튜브에도 올라가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자료랑 그 화면은 동영상은 우리 모두공 홈페이지 들어가서 무료로 다 다운받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개정법 특강과 기출문제 프리 특강은 공직선거법 다 무료예요. 자, 그리고 이 많은 위헌 불합치 판결들 있죠. 이거를 헌법 따로 공직선거법 따로 찍을 그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제가 공직선거법 최신 판례 특강으로 헌법 그 보시는 분들도 그 판례는 공직선거법 조문 위헌 판결들이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수험생만 공직선거법 관련 위헌 불합치 결정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헌법 최신 판례 시리즈로 제가 따로 못 올리니까 그 공직선거법 오늘 아마 마지막 시간에 촬영하면 한 제가 생각하기에 2시간 안쪽으로만 찍으면 두 강으로 분리하기가 조금 번거로워서 90분으로 끊을 예정인데 그거를 내일 이제 오늘은 그게 그 업로드가 안 되고요. 내일 그거를 제가 받아서 최신 판례도 13 전에 10 그러니까 14가 되겠죠. 9월달 판례가. 그러면은 8월과 공직선거법 판례를 제가 그 특강을 따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 위헌 판결 받은 판례들 자료랑 함께 꼭 키워드와 왜 헌법 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 받았는지 꼭 구별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표지에다가 공직선거법 조문 제4판 추록 4.0, 5.0으로 이렇게 하나는 개정법 특강 자료고 5.0은 최신 판례 특강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 5.0 자료는 헌법 최신 판례 들을 때 보셔야 되는 참고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많은 그 공선법 헌법재판소 판례가 우리 앞에 시험 앞에 기다리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잠시 제가 타임라인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강의가 업로드 될 거다라고 진행될 거다라고 한번 이 기회에 우리 유튜브 헌법 업로드하는 기회에 오랫동안 이제 기다리신 분들 제 충족을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욕구를. 자, 먼저 이 첫 번째 아까 읽었던 이 제목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건은 여기 그 한편 다음으로부터 제목을 한번 보세요. 요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 행위에 대한 근거 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2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 이하 이 사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 중요한 건 이 결론도 중요하지만 뭐에 위배돼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신 판례 자료 첫 페이지로 넘겨 주시고 심판 대상 조문을 먼저 보실게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심판 대상 조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전체를 요약하면 이하 요렇게 통신자료 제공 요청으로 헌재에서 용어를 간편하게 줄였습니다. 전체는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KT나 LGU 플러스 등 전기통신 역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구인이에요. 자, 청구인들이 이렇게 전기통신 사업자한테 자, 이렇게 제공하는데 이와 같이 문제가 돼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읽지 않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께서 메모를 하셔야 될 가장 큰 포인트가 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이런 판례는 교수님들이 왜 좋아하시냐면 각각 문제 낼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먼저 적법 요건에서 보면 앞에서 읽었던 통신자료 취득행위 그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부적법 각하 결정을 받았고 요 법률 조항이 있죠. 원래 예전 판례, 잠시 뒤에 보실 판례 번호 예전 판례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 안 했었는데 적법 요건 통과해서 본안 판단으로 들어왔는데 그 조항이 영장주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됐느냐? 위배되지 않았다. 이것도 따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제가 가로넣기로 해드렸던 적법 절차 원칙 위배 아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 위배돼서 뭐가 침해됐는지가 가장 이 판례에서 키워드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이거를 답을 안 써드린 이유가 이런 판례는 누구나 맞출 수 있도록 판례만 봤으면 뭐가 위헌이다 아니다 불합치다 아니다라는 걸 판례를 한 번만 봤으면 맞출 수 있도록 교수님들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는 정지문 또는 쉬운 지문 그리고 제가 예상 지문 2에다가 낸 이 X 지문 답은 알려드렸는데 뭐가 틀렸는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별이 3개입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서 보시는 반복되거나 지엽적인 판례들은 이렇게까지 분설해서 난이도 높은 그 문제를 안 보셔도 되는데 이런 거는 이런 것까지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임의 수사예요. 그래서 불이익 받는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취득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이런 것도 헌재 문제에서 하나 지문 정도씩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 보셨고요.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사건 법률 조항 앞에서 읽었던 게 통신자료 취득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 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 자체에 의해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서 이 판례에서는 부적법 각하했는데 여기서는 받아줘서 인정된다고 해서 직접성 원칙 인정해서 본안으로 들어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이런 쉬운 영장주의에 왜 위배 안 됐어요? 강제처분이 아니라서 위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는 임의 수사에 대해서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 네 줄을 읽어보셔도 헌재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요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 이 판례 그 설문을 준 상태에서 영장주의 원칙에는 위배되지 아니하나 이 부분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의 의미와 파악 관련돼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많이 지엽적인 내용이고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전체를 다 판정해서 목수해법 전부 위배되지 않는다고 전부 그 입법 목적 정당 수단의 적합 그 다음에 침해 유치성 법익 균형성 원칙에 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요 판시 사항까지 보신 상태에서 뭐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됐는지만
더 확실하게 공부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자료의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일단 사전에 고지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아까 그 사건 개요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이 별도로 통지도 안 돼요. 이런 상태에서 정보 제공 요청을 한다는 이게 당사자에 대한 통지가 당사자의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 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사전에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설령 사전에는 이렇다고 쳐요. 밀행성, 신속성 때문에. 그렇지만 사후에 취득한 후에 있죠. 수사기관이 취득한 후에는 왜 못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취득한 이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자료 취득 행위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거예요. 사전 통지 절차 두지 않은 건 헌법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침해됐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만들 때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헌법불합치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조문 자체를 없애버리면 적용해야 될 조문 자체가 없어져서 법적 공백이 있어서 혼란스러웠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기 같이 이렇게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위반되는 게 아니고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게 헌법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려버리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니까 입법자는 늦어도 이때까지 개선 입법하는데 공백 우려해서 잠정 적용하는 노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거고, 처음에 제가 이 선례를 변경했다고 했던 게 여기 위 선례를 변경해서 이제는 직접성 원칙을 인정해서 본안 판단에 나아간 거, 이 개정 과정은 중요하고요. 이 기본 문제는 당연히 보너스 문제로 이렇게 맞추라고 교수님께서 내주시는 거고, 자, 이런 걸 틀리시면 안 돼요. 저랑 같이 이런 강의 시간 투자해서 들으셨으니까 빠르게 읽어보신 상태에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근데 좀 전에 제가 답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눈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시죠. 이렇게 사족을 하나 붙여가지고 충분히, 왜냐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우리 그 기본권 강론에서 공부하실 때 바로 근처에 사비자 침해되거나 침해되지 않은 거를 쭉 열거해 놓은 기본서나 요약서를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위헌 판결된 것,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된 거, 사비자 침해된 거, 이걸 외워서 나머지를 소거법으로 푸는 그 방법을 동원하시는 건데, 다 못 외우니까 모든 판례를. 이런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됐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까지 침해된, 판단도 안 됐고요. 모든 걸 다 판단해 주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사건은 본안 판단 요건에서 직접성 요건, 직접 현재에서 직접성 요건을 이전 판례에서 인정 안 해서 각하시켜버리고 판단 안 했는데, 여기서는 본안 판단 요건이 판례 변경된 거고 들어와서 따져봤더니 이렇게 침해된 겁니다. 사후 구제 절차 두지 않은 것, 통지 절차 두지 않은 것. 자, 조금 덜 중요도가 약간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최신 판례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최신 판례는 지엽적이어도 또는 반복되는 논점이어도 최신 판례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최신 판례라고, 그것도 이제 2달도 안 된, 2달은 넘었네요. 이제 오늘이 9월 26일이니까요. 자, 제목 먼저 보시면 보건의료 개설자에 대한 대신 납부하는 비용 부담금 부과 사건. 요때 이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각각 이 판례와 관련해서도 전체 판결 요지 중에서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 내린 그 키워드, 그걸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입니다. 자, 이 금액 부분,
나머지는 이제 전부 합헌이라는 얘기고 요 부분이 헌법불합치예요. 자, 너무 추상적이니까 심판대상 조문을 통해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이 개념은 우리 판결 요지로 보실 건데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얼마인지 여러분이나 저나 판사님이나 아세요? 모르니까 포괄임의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앞에서 그 영장주의 과잉금지 원칙 위배 안 돼, 명확성 원칙 위배 안 됐고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돼서 계좌결이 침해됐다고 트리 구조를 보셨듯이 여기도 전체 판결 요지 중에서 뭐가 헌법에 위반됐고 안 됐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사건 개요도 여기서 같이 안 읽어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띄워드린 것 뿐이에요. 이렇게 이런 자가 헌법소원심판 청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우리가 암기해야 될 이 사건 지금부터 하나씩 보세요. 부과 조항. 이렇게. 그래서 나름대로 메모를 하실 때는 요 부과 조항, 그 다음에 나오는 납부 및 관리 조항, 그 다음에 위임 조항, 그 다음에 징수 조항. 그래서 어디가 합헌이고 어디가 불합치인지를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시험 문제에서 어디를 물어봤는지를 주소를 잘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과 조항입니다.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우선 조정중재원이 미지급된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불하고 사후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대불금을 먼저 하고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피해 구조의 신속함, 보건의료 일시적 경제적 곤란 방지에 궁극적인 안정적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과 조항은 한 3가지 정도 키워드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의 부담금처럼 객관적으로 근접한 집단이고 그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공적 과제와 밀접한 관련성도 다 인정되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아서 합헌.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의 노트나 암기장에다가 부과 조항은 합헌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두 번째로 다음 화면으로 넘기시면 그 제목도 밑으로 쭉 써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사건 위임 조항 중에서 여기 부분. 현재는 저 결정에서 이 사건 위임 조항이 법률 유보 원칙과 포괄임 원칙에 선례에서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유는 간단하게 썼는데 이 사건 심판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 안 된다고 먼저 설치한 판결에서 설치했고 이게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바뀔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전체는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같이 읽는 거 정도니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요게 먼저 있었던 선례에서도 포괄임 금지 원칙 위배 안 된 판례로 판시를 했다는 거 기억하신 다음 상태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위배되고 안 되는 것을 구별하듯이 여기서도 앞에서 봤던 그 조문 중에서 이 금액 부분이 무슨 이유로 포괄임 금지 원칙에 자 어쨌든 선례에서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들의 추가로 징수할 대불비용 부담금은 결손을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해서 대불비용 부담금을 장기적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일단 대불비용으로 적립된 금액은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며 그의 추가적인 부담은 대불이 필요한 손해배상금의 총액이 증가하는 정도와 결손이 발생하는 정도를 고려해서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의료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가 그 이전 요 선례 있죠? 2014년 그때랑 비교해서 증가했고요. 재원도 항상 공적 국민연금부터 해서 공무원연금 다 문제되는 가장
큰 우려를 갖고 있는 재원이 빠르게 고갈, 증가. 이에 따라 그 선례의 예측과는 달리 대불 비용 부담금 추가 징수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이걸 쓰고 있는 건 여기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는 근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위임 조항은 부담금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고 이를 어떤 요건 하에 추가로 징수하는지에 관해서 대강도 정하지 않았고요. 어떤 관련 조항들을 다 살펴봐도 예측도 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금액으로 돼 있어요. 척도만 합니까? 부채도사예요? 반복적인 부담금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대불비용 부담금이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회에서 만든 요 법에서까지 제외되니까 입법자의 관여까지 배제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입법자로서는 대불비용 부담금액 산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무엇인지 이 사건 위임 조항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구체화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요건하에 추가로 대불비용 부담금을 추가할 수 있는지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정확한 대강도 예측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이행 금지 원칙에 위배됐다는 판례고, 부과조항, 위임조항, 금액 및 절차조항, 납부 및 관리 그 조항까지 다 합헌이었고, 또 한 번의 요 징수조항,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모두 충족합니다. 위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니까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 부분이에요. 포괄이행 금지 원칙에 위배됐던 게. 그리고 이게 그 2014년도 결정에서 선례에서 이 범위 안에서 어떤 범위? 포괄이행 금지 원칙 위배 범위 안에서 판례가 변경되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서 1번 판례는 그대로 정지문으로 문제 내드린 겁니다. 여기는 2번 지문 만들려다가 그냥 공직선거법 그 자료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여기서 끝을 맺었습니다. 다시 반복 안 드리겠지만 그 7에서부터 9월까지의 헌재 결정들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3달 동안의 판례라서 많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7급에서, 국가 7급에서. 그러나 이런 판례들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헌법시험부터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들로 중요한 판례들이 즐비하게 판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최신 판례 12 말고 내일 올려드린다고 한 공직선거법의 8개, 7개 그 판례만큼은 7급 국가직뿐만 아니 공직선거 행정직뿐만 아니고 그냥 헌법을 공부하시는 분도 제목은 제가 페이지를 그 따로 헌법 그 프린터로 따로 안 만들었다 뿐이지 그 자체가 헌법 관련 판례니까요. 공직선거법이지만 우리 공직선거법 위헌 불합치 판결 헌법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직선거법 조문까지는 필요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그 판례만큼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헌법 최신 판례 12로 돌아왔는데 곧 13으로 다시 찾아뵐 겁니다. 어차피 8월달 판례와 9월달에 이번 주에 나올 판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법은 숙명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본권과 우리의 그 시험을 위해서 정복을 꼭 해야 되는 필연입니다. 자, 그러니까 헌재 판례 많이 다달이 쏟아진다고 불평 가지시면 안 돼요. 정조께서 말씀하시길 공부할 때 내가 시간이 부족한가를 걱정하지 말고 다만 내가 온 마음 바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것만 걱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클로징 멘트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정확한 한문 문구까지 그 암기하셔서 한문 시험에 국어가 없죠. 7급에는 한문 시험이 있는 시험에서도 정조의 그 말씀이 시험 문제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전에 우리 그 헌법에서 헌정사를 1공화국부터 건국헌법부터 1공화국부터 해서 6공화국까지 한 그 헌정사 최신 그 헌정사를 두 문자를 따서 그 암기하는 그 방법으로 헌법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5급공채 등 해서 한국사 능력 시험 보시는 우리 수험생들 분들 3점짜리 시험 근현대사에서 그 공화국별로 배열하는 게 한번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공화국별 대통령의 임기 해가지고 10부터 3, 4, 5, 6 맨날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로 45국에 지금은 이제 두 자리 전화번호 국은 없겠지만 4675 이 밑에 있는 전화번호만 외우면 아무리 길게 문제를 3공화국 거, 나 6공화국 거 이렇게 나열해도 공화국별 대통령의 임기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딱 하나에 이게 7년이 5공화국이니까 45국에 4675 전화번호만 암기하고 있으면 헌법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동시에 대비됐던 그런 우리 그 헌정사이기도 했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최신 7월 위헌 판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내일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면서 다음 시험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그 복습 잘 해주시고, 이 그 프린트 다운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 프린트는 전부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 로그인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공지출에 올렸을 때는. 자, 우리 학원에 있는 그 이상용 그 자료실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